사람들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분노할 때와 같이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적인 눈물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눈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은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물이 필요할 때 잘 나오는 것은 우리를 여러모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눈물은 이러한 정서적인 눈물과 기본적인 눈물, 반사적인 눈물의 세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 역할이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먼저 기본적인 눈물은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눈물로 24시간 내내 눈 표면을 덮고 있으면서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기본적인 눈물은 24시간 동안 0.75 내지 1.1g 정도가 자연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흔히 안구건조증으로 알려져 있는 눈 마름증입니다. 다음으로 반사적인 눈물은 양파 연기나 강한 냄새와 같은 자극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눈물로 하품을 할 때나 눈에 강한 빛이 들어올 때 또는 매운 음식이 입안을 자극할 때에도 나오는데 자극물을 씻어낼 뿐 눈 표면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눈물과 반사적인 눈물은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나오는 것으로 염도가 높은 반면 정서적 눈물은 염분이 적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세 종류의 눈물 가운데 반사적인 눈물과 정서적인 눈물은 필요할 때 가끔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기본적인 눈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눈 표면에 눈물을 쉬지 않고 덮어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눈 위 바깥쪽에 있는 양쪽 눈물샘에서 만들어져 눈을 적신 다음 코 쪽에 있는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는데 1년 동안 만들어지는 눈물의 양은 60 내지 110리터 정도입니다. 눈물의 성분은 물이 98% 정도를 차지하며 알부민, 글로불린을 포함한 단백질이 0.4%, 그 밖에 나트륨과 칼륨, 염소 등이 들어있는 전해질, 살균 작용을 하는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데 그 숫자는 1분에 15번에서 20번에 이르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눈 표면을 일정한 두께로 덮고 잠시 동안 유지되는데 이 눈물이 눈의 기능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물막은 바깥층부터 지방층과 수성층, 점액층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의 점액층은 중간층인 수성층이 고르게 펴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바깥의 지방층은 수성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층인 수성층은 눈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들어있어 눈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성층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며 눈의 표면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로 산소와 영양분을 표면 세포로 공급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수성층은 또한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씻어내며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미생물의 침입과 감염을 막고 눈 표면에 생기는 손상을 치유하며 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빛이 올바르게 굴절되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눈물은 우리 눈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눈물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눈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물샘에 어떤 문제가 생겨 눈물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눈물이 생산되는 경우 흔히 안구건조증으로 알려진 눈 마름증이 생길 수 있으며 너무 많은 눈물이 눈으로 흘러 들어오면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눈물관이 막히면 눈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눈물이 눈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눈을 자극할 수 있고 눈물 양의 불안정성은 눈 표면의 염증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의 건강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흔히 안구 건조증으로 알려진 눈마름증입니다. 눈마름증 진료 환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줄기는 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6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눈마름증은 어떤 이유로 눈물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으로 눈이 시리고 자극감,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은 이물감, 눈이 타는 듯한 장렬감, 눈이 침침한 느낌, 가려움, 눈부심과 같은 다양한 불편함이 있으며 어느 정도 시력 저하를 경험하기도 하고 눈이 피로하거나 충혈이 되기도 합니다. 눈마름증의 원인으로는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와 너무 많이 증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적게 만들어지는 원인으로는 노화와 알러지성 안질환,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를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이 있으며 항히스타민제, 호르몬 대체요법, 항우울제, 혈압 강화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포함한 각종 약물과 비타민 A 결핍도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증발하는 원인으로는 눈꺼풀 가장자리 속눈썹 부위에 있는 마이봄샘이라 부르는 기름샘의 기능장애, 눈의 덜 깜빡임이나 독서, 운전 또는 컴퓨터 작업과 같은 특정 활동 중에 집중할 때, 눈꺼풀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돌아가는 증상, 눈 알러지, 안약이 들어있는 방부제, 바람이나 연기 또는 건조한 공기, 비타민 A 결핍을 들 수 있습니다. 눈마름증의 일반적인 치료로는 인공 눈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밖에 눈 모서리의 눈물 배수구멍을 막거나 눈의 눈물량을 증가시키고 각막 손상 위험을 낮추는 항염증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며 먼지가 많은 작업장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습하게 만들어주며 장시간 독서나 운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자주 눈을 깜빡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환경의 개선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가 최선일까요? 눈물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혈관이 없는 각막에 공급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눈물이 눈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씻어내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과 감염을 막고 눈 표면에 생기는 손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모두 마친 다음 눈물은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눈물이 부족할 때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주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가능하더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눈마름증의 치료 방법으로 눈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질 좋은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고명이라 부르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최고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눈 마름증은 물론 최고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